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전번 시간에 이어서 북에서 외국 나갔던 남편 귀국기, 남에서 외국 나갔던 사위 귀국기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한에서 외국 나갔던 남편이 돌아오기. 이건 순전히 제가 북한에서 살 때 저와 저희 친정집이 직접 겪은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북한에서는 외국 나갈 때는 물론이고 돌아올 때도 독재 시스템을 관통하고 있는 그놈의 뇌물 때문에 몇 년 만에 만났는데도 한동안은 친정집과의 분위기도 그렇고 집안 내의 분위기도 싸합니다. 그거 다 뇌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묘합니다. 1980년대 초 유고슬라비아에 나갔다가 남편이 귀국할 때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유고로 떠날 때 작은 트렁크 하나하고 박스 2개를 들고 비행기를 탔는데 돌아올 때는 들고 나갔던 작은 트렁크 1개하고 돌덩이보다도 더 무거운 큰 트렁크 하나를 어떻게 비행기에 걷어싣고 순환 비행장에 내렸더군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작은 트렁크만 풀어놓고 내 시어머니 정말 돌 금방 지난 우리 딸을 앉혀놓고 선물을 하나하나 꺼내더군요. 큰 트렁크는 다치지도 않고. 그래서 먼저 제 시어머니에게 이것은 어머니 선물입니다. 이건 대사관에서 팔라고 준 시계 중에서 팔다 남은 일본 세코 시계인데 제 돈을 내고 가져와서 어머니께 드립니다. 하면서 여자 손목시계도 아닌 남자 손목시계를 시어머니 손에 채워주더군요. 그 무겁고 헐렁한 손목시계를 저희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 시계줄에 농끈까지 감아서 손목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출생 전에 귀국했다가 생전 처음 보는 딸 아이 선물은 뭘 내놨는지 압니까? 유고산 뜨개실을 내놓더군요. 또 내 몫으로는 유고산 곤색 나이롱 양복지 한 벌을 사왔습니다. 그것도 외국제라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돌덩이보다 더 무거운 그 큰 트렁크는 자기를 유고에 보낼 때 밑에서부터 최종적으로 관여했던 올라가는 단계별 모든 간부들과 또 이제 유고에서 돌아와서 사업총괄 생활총괄을 검토받아야 하는 또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중앙에 이르기까지 간부들에게 주기 위해 국가가 준 실습비와 식대를 아껴서 산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때 그 트렁크를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한한지 못 열어보게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정말 섭섭했습니다. 남편이 유고슬라비아로 갈 때 내 친정 부모님들도 발벗고 뛰었습니다. 그런데 제 친정 아버지에게 저 서방 오둠에서 생산한 금도금백인 라인타 1개하고 제 어머니에게는 전자 손목시계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전자시계 몇 달 차고 다니시다가 전지약이 다 나가는 바람에 그 후에는 집안에서 굴러다녔습니다. 또 제가 다니던 출판사 당비서, 책임주필, 내 담당 부장, 세포비서도 제 남편이 유고에 갔다가 귀국했다는 걸 다 아는데 사실 외국산 원주필 하나도 선물로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머리를 못 들고 다녔습니다. 왜? 북한에서는 누구든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면 부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도 폐쇄되다 보니까 모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폐쇄 국가에서 평생 살면서도 외국 제품을 접할 기회를 별로 가지지 못한 북한 그곳의 주민들은 외국산은 똥도 좋다. 이런 식으로 너무 부러워합니다. 이게 유고에 갔다가 남편이 귀국한 이후에 벌어진 우리 집안 일입니다. 다음 90년대 초 구소련 우크라이나에서 남편이 귀국할 때의 광경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대는 북한 평양에 외합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시 구소련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는 거의 매달 북한에 들어오는 대사관 인편이 있었는데 남편의 귀국 일이 가까워지니 한 달이 멀다하게 당신 남편이 이런 물품을 보내달라고 주문했다 라는 쪽지를
당시 북한 외교부 청사 인근에 있던 우리 집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었습니다. 툭 하면 저녁에 우리 집에 그 쪽지를 넘겨주고 가곤 했습니다. 그때 저와 저희 친정집에서는 남편이 주문한 금병세표를 받고 그것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정말 저보다도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더 뗐습니다. 그때 그 물품이 목록이 1번째 로금기, 고려, 인삼 등이었습니다. 그것을 구하느라고 여기저기 달려다니면서 숱한 돈을 쓰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국제열차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그때 열차로 귀국하다 보니 큰 짐짝을 5, 6개 가지고 들어왔는데 또 역시 그것들은 내일부터 곧 출근해야 할 연구소 간부들과 국가과학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앙당 과학기술부에 들어가서 총화받을 때 간부들에게 줄 뇌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짐짝에서 꺼내서 저희 아버지에게 구썰은 25병, 전 잊혀도 안 집니다. 제 어머니에게는 귀국하는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컨테이너를 하나 사서 큰 짐은 거기에 다 붙였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바라던 물품도 있습니다. 그게 도착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로 위로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이 간부들에게 줄 뇌물로 손에 들고 들어왔던 그 박스들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썰은 우크라이나 하리코브역에서 북한 평양역으로 붙였다는 그 컨테이너 언제 도착인지 아십니까? 핫산역을 넘어 두만강역에서 평양역에 도착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약 1년 뒤 거기에 짐이 들어있던 하리코브 귀국 동기생들이 또 평양에서 돈을 모아서 철도청이 관련 부서 간부들에게 뇌물을 여러 번 거이고서야 평양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평양역에 들어온 그 컨테이너를 보고 거기에 짐을 실었던 분들이 엄청 놀랐지요. 두만강역에서 그 1년 동안 머물러 있는 기간 덩치가 큰 가구류 몇 개만 내놓고 작으면서도 알짜배긴 물건들은 모조리 도난당했습니다. 빈 껍데기만 평양역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 역전에 나왔던 어떤 분의 아내는 너무 기가 차서 울더라고요. 그 빚 갚을 생각에 울었던 것 같아요. 국가가 실습 유학을 보낸 사람들에게서까지 귀국 뒤 묵시적 강압으로 올라가면서 뇌물 거이고 내려오면서 뇌물 거이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김일성 족속입니다.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북한은 지구촌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악의적이고 무자비하고 깨끗이 타락한 뇌물 제국입니다. 제가 북한에서 직접 겪은 관련 현실은 해가 갈수록 더 가난해지고 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현재의 북한 현실에 비해 볼 때 호랑이 담배 피울 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탈북민들에게서 내가 살던 때 북한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살던 때 안 할 말로 호랑이 담배 피울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만큼 외국에 나가는 유학생, 실습생, 단기 외국 출장인이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외국 물건이라면 환장이 되어 있는 북한 기득권이 기국인 약탈 욕구는 몇 배로 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긴 김일성 족속이 해마다 소위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4.15 2월 16일, 1월 8일 당 창건 기념일, 공화국 창건 기념일, 군대 창건 기념일이 오면 전체 주민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수령에게 바치는 선물 상납 행위를 행사하고 있으니 그 똥물이 어디로 먼저 흐르겠습니까? 전체 주민의 정치적 생명권과 상벌권을 쥐고 흔드는 기득권에 제일 먼저 흡수됩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저는 정말 북한에서 남편을 외국에 보낼 때도 그렇고 귀국해 들어온 남편이 중앙당 간부들에게
그 관련 기득권에 선물을 거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물건을 들고 뛰어다니던 광경이 지금도 서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외국 갔던 4위 귀국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4위 송락삼은 대한민국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에서 군사 복무한 내 4위 송락삼은 지금도 늘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4위와 함께 살면서 4위가 외국에 나갔다 귀국하는 장면을 3번씩이나 접했습니다. 최근에도 접했습니다. 역시 출국할 때와 마찬가지로 돌아올 때 들고 나갔던 캐리어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귀국 전에는 자꾸 전화합니다. 저에게 장모님 뭘 선물로 사갈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늘 외국에 있는 거 대한민국에 다 있다.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사위가 귀국을 하면 그 회사 사장이 직접 차를 몰고 외국에서 수고 많았다고 집에 갈 때 들고 갈 선물을 직접 마련해서 줍니다. 커다란 한우 세트. 핫도 갖고 번글거리며 들어오는 내 사위의 모습은 그렇게 긍지롭고 행복했습니다. 북한에서 당과 수령이 신임과 배려로 외국에 몇 년간 나갔어도 당과 수령을 받드는 기득권이 관련 부문 간부들이 뇌물을 주면 충성분자로 생활을 했다고 평정을 해주고 뇌물을 주지 않으면 좋은 평정서를 써주지 않는 그런 작태가 고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 불쌍한 남편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가족은 물론 장인 장모에게까지 야한 짓을 해야만 했던 귀국 후 남편이 그 주눅이 들었던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귀국 후 회사 사장에게 뇌물을 거이기는커녕 오히려 회사 사장으로부터 선물을 하나름 받아안고 번글거리며 집에 들어섰던 내 사위의 모습. 이것이 제가 과거 북한에서 겪었으며 오늘 대한민국에서 사위를 통해 겪고 있는 천냥지차 가족의 귀국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방울의 물에도 우주가 비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자유화되면 북한에서 외국을 출입국하는 사람들도 정말 대량으로 나오겠는데 그때 자유화된 조국의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북한 주민들의 발걸음은 얼마나 기쁘고 가벼울까요? 이 생각하면 꿈만 꿔도 행복합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외국 친척 북한 방문기 그 기상천외한 사연을 제가 겪은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